누군가 당신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분노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강렬한 감정에 휩쓸릴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상하게 하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스러운 행동들을 저지르곤 합니다. 과연 화를 내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그리고 그 분노의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면의 평온을 지키고 삶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 심오한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여러분과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상황 속에서 분노라는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불공정한 대우에, 때로는 타인의 무례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과 마주하며 우리는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하기 어려워합니다. 마치 뜨거운 불길이 내면을 집어삼키는 듯한 강렬한 분노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순간적인 충동에 휩쓸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노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 자체가 아니라 분노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방식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분노는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대로부터 현인들은 분노를 현명하게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자 내면의 평화를 얻는 근본적인 길임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동양 철학은 우리의 마음이 외부 환경에 의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호수와 같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노자는 도를 아는 자는 다투지 않는다고 하였고, 공자는 군자는 화를 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분노가 외부의 자극에 대한 단순한 반응일 뿐, 우리의 본질적인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이라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분노에 맹목적으로 휘둘릴 때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심지어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순간의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해 내뱉은 거친 말들은 관계를 무참히 파괴하고 되돌릴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화를 내봤자 얻는 것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잃는 것이 훨씬 많다는 냉철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분노는 마치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과 같아서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은 물론 주변까지 모두 태워버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분노의 파괴적인 불길을 현명하게 잠재우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분노의 본질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조절 전략들을 단계별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인정하되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느끼는 것 자체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특정한 상황에서 분노를 느끼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차게 흐르는 강물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강물에 휩쓸리지 않고 강변에 굳건히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결단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 분노의 근원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포함합니다. 분노를 무조건 억누르기만 하면 화병처럼 내면에 쌓여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한국 특유의 질환으로 인정할 만큼 감정을 억누르는 문화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를 인식하되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조절 능력은 연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은 곧
삶의 주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분노의 원인을 깊이 탐색하고 그것을 자기 성찰의 귀중한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분노는 상대방의 직접적인 행동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 내면에 잠재된 트라우마나 충족되지 않은 욕구 혹은 뿌리 깊은 불안감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분노가 때로는 내면의 취약함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상처를 쉽게 받는 성격, 낮은 자존감, 피해의식, 콤플렉스 등이 분노의 심리적 기저를 이룰 수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어 서서 왜 나는 이토록 화가 나는가? 이 분노의 밑바닥에는 어떤 감정이나 미해결된 문제가 숨어 있는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이러한 자기 성찰은 분노의 맹목적인 에너지를 건설적인 자기 이해와 성장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분노 유발 요인, 즉 트리거를 파악하는 것은 분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첫걸음입니다.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왜곡된 사고방식, 예를 들어 완벽주의적 사고나 과도한 일반화가 분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인지, 재구성이나 자동사고 인식, 인지적 오류 수정과 같은 인지행동치료 CBT 기법을 통해 교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 역시 현재의 분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치유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셋째, 분노의 감정으로부터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거리를 두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김경일 교수는 화가 날 때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걷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걷는 행위는 단순히 육체적인 움직임을 넘어 감정의 격렬함을 진정시키고 이성적인 사고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두 발로 하는 철학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걷기가 어렵다면 잠시 눈을 감고 깊고 느리게 심호흡을 하거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명상 음악을 듣는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상황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러한 짧은 순간의 휴지가 분노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심호흡과 점진적 근육 이완법 같은 심리적 안정 및 이완 기법들은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여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고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호흡, 몸의 감각, 생각,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리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감상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차를 마시는 체질에 맞는 차, 선택 등의 활동으로 주의를 분산시키고 감정을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향기 맡기 라벤더, 페퍼민트 등나 독서도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노를 유발하는 환경에서 잠시 벗어나 산책을 하거나 드라이브를 하는 것도 효과적인 회피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분노를 억누르거나 반대로 폭발적으로 표출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과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렇게 해서 나 화났어. 그 대신 나는 내가 했을 때 한 감정을 느꼈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게 합니다. 건강한 감정 표현은 오해를 줄이고 관계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머를 사용하여 긴장을 완화하는 기술도 분노 상황을 부드럽게 넘기는데 유용합니다. 다섯째,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 능력을 키우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권수영 교수는 분노의 원인이 상대방이 아닌 내 안의 트라우마일 수 있음을 설명하며 상대방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의도나 배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행동만을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지만 그들의 행동 뒤에는 그들만의 복잡한 사정과 감정, 혹은 그들이 처한 어려움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연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작은 시도만으로도 분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이해와 용서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이러한 공감적 사고는 분노를 너그럽게 포용하는 지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관계 개선의 노력 역시 분노 조절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은 불필요한 분노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라면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원한을 품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내면의 평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섯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종종 스트레스와 피로, 신체적 불균형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 3회 이상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은 분노와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정신 건강에 필수적이며 부족한 수면은 감정 조절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7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 역시 신체와 정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공식품과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자연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생활 습관 개선은 우리의 감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분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됩니다. 마음챙김 명상과 같은 스트레스 해소 기법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돕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통제 가능한 문제에 집중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가족 및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등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보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분노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일곱째, 문제 해결 중심의 사고방식을 기르고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종종 분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좌절감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화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해결 가능한 문제라면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는 것이 분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라면 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은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애쓰기보다는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조절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줄이고 우리의 에너지를 더욱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문제 해결은 단순히 상황을 바꾸는 것을 넘어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것을 포함합니다. 때로는 문제가 아닌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분노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당신을 화나게 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격렬한 화를 내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화를 내봤자 당면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며 무엇보다 당신의 평온한 마음만을 빼앗아 갈 뿐입니다. 분노는 결국 당신 자신에게 돌아오는 독화살과 같아서 가장 먼저 당신의 마음을 꿰뚫고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의 순간에 우리는 잠시 멈추고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지혜롭게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과 꾸준한 자기 성찰, 그리고 인내심을 요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을 이해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지속하십시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반복적인 분노 폭발이나 조절의 어려움, 예를 들어 분노 조절 장애나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이라면 심리 상담이나 인지, 행동치료, 필요에 따라 약물치료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은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지혜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지혜로우며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외부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확고한 결단과 끊임없는 인내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 분노가 끓어오른다면 잠시 멈추고 이 영상에서 제시된 지혜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작은 실천들을 시작해 보십시오. 분명 당신의 삶은 더욱 평온하고 지혜로운 방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깊은 통찰을 선사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많은 지혜와 통찰을 함께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로운 공동체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존재의 깊이를 함께 탐색하고 삶의 미스터리를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삶을 응원합니다.